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주말인데도 시장 상황이 아주 훈훈합니다. 뉴욕 증시도 닷새 만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비트코인 역시 단단한 돌파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참 다행스럽게도 2만 1000달러 돌파를 잘 이뤄냈고 나름 추가 반등 모멘텀까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의 반등세가 잘 이어진다라면 단기적으로는 22,000달러 중반까지는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입한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시장을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되는 부분도 존재는 하는데 이 세부적으로 어디에 방점을 찍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비관론과 낙관론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성급하게 반응한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의미있게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 역시 모처럼 의미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1600달러 저항 돌파를 잘 이뤄냈고 여길 지지라인으로 잘 전환을 하면 1880달러 부근까지 랠리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알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학수고대해왔던 알트 시즌이 이렇게 스멀스멀 찾아오는 게 아닐까 기대감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 먼저 SEC와 리플이 함께 요청한 이 소송기간 보름 연장안에 대해서 법원이 승인을 했습니다. 보름 정도 연장되긴 했지만 여전히 소송 결과는 내년 3월 31일 이전에 나올 것이다, 이런 전문가 분석도 나왔고 소송 결과를 이 4가지 시나리오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기대감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전고점 찍기 바로 직전이어서 시장이 진짜 엄청 뜨거웠었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1년 동안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굳이 차트적인 분석이나 온체인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이 조정을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반전 랠리, 알트 시즌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빙엑스가 11월 트레이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금 규모는 꽤 큰 편인데 참여자 수가 그렇게 많진 않다고 하니까 평소 선물 거래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상금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참 다행스럽게도 2만 1000달러 돌파를 단방에 이뤄냈고 좀 더 상승하려는 힘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급등 뒤에 소폭 조정을 받을지 이대로 2만 2000달러 돌파를 이뤄낼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흐름 자체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오른 3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중립 단계까지 올라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등에 맞춰서 투자 심리 역시 의미 있는 수준으로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성 없이 여전히 40%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4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꽤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금 비트코인은 랠리하기에 적합한 상황이다. 달러 인덱스가 약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몇 주 안에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앞으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가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는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 볼륨도 증가했고 그렇게 2만 1000달러 돌파를 이뤄냈다. 아마도 2만 2500달러까지는 계속 갈 것 같은데 그 전에 약간의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매수할 거면 저가일 때 매수해라.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2014년부터 2016년 시즌의 차트와 지금의 차트를 비교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은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과거에도 기본 지지라인에서 추가로 50% 하락을 한 뒤에 이중 바닥을 확인했고 이후에 상승 반전을 했는데 지금도 기본 지지라인에서 40%가 더 빠졌고 이중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바닥을 이미 찍었는지 아직 추가 확인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이대로 자연스럽게 반등 랠리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타쉬의 경우에는 2018년과 2019년 시즌의 차트와 지금을 비교했습니다. 과거에도 비트코인은 삼각 수렴 패턴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바닥을 확인했고 이후에 좀 더 작은 삼각 패턴을 완성한 뒤에 랠리를 벌였는데 이번에도 지난 6월에 바닥을 확인하면서 거대한 삼각 수렴이 완성이 됐고 이후에 상단 저항선을 돌파한 뒤에 작은 삼각 패턴을 그려가면서 지금 완성 직전이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폭 상승하다가 12월에 거대한 랠리가 시작될 거라는 점, 그렇게 내년 내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망은 꼭 좀 적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역시 순조로운 상승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과 관련해서 렉트캐피탈은 이더리움이 성공적인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점에서 반등을 해낸 상황이다. 이더리움이 지금 상황을 잘 유지해 준다라면 이번 돌파를 확정하고 1700달러에서 18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알트 대장이 꿈틀거리다 보니까 전체 알트코인 시장에도 활기가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알트코인 시총 차트가 계속 나아가기에 좋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추가적인 알트코인들의 상승세를 전망했습니다. 지금 일단 200주 이동평균의 지지를 받은 뒤에 돌파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돌발 악재가 더해지지 않으면 나름의 랠리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은 것은 미국의 고용시장 데이터가 공개됐기 때문인데 이게 좋게 보면 좋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나쁘게 보자면 또 나쁘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저런 분석들이 엇갈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방점이 찍히면서 시장에는 호재성 시그널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의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증가했습니다. 이건 연준의 고강도 긴축을 지원해주는 결과여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악재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실업률이 3.7%로 전달의 3.5%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이전의 62.3%에서 62.2%로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고용이 천천히 둔화하고 있는 신호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연준의 긴축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나름 긍정적인 시그널로 시장에 주입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장중에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상승 마감하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조금 더 시장에 주입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스턴 연은 총재가 한마디를 보태면서 분위기를 살짝 더 몰아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연준이 지금까지 보여준 긴축은 적절했고 가격 안정에 대한 FOMC의 약속을 반영했다. 다만 지금 금리가 제한적인 영역에 도달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제한적인가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옮길 때가 됐다라고 바라본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주면서 연준이 앞으로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점, 그럴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금리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또 나름 시장에 긍정적인 감정을 더해줬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SEC가 리플의 동의를 얻고 소송 일정을 보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소송 공식 스케줄 일정이 보름씩 밀려나면서 최종적으로 양측이 전체 상황에 대한 반대 의견을 확인하는 게 내년 1월 9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조금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리플 커뮤니티에서 가장 적극적인 친 리플 변호사로 꼽히는 이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나름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나는 여전히 토레스 판사가 전문가 모션과 약식 재판에 대한 판결을 동시에 내릴 거라고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시점은 아마도 내년 3월 31일쯤 또는 그 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내년 3월 안에 약식 재판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거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번 사건의 주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통상 이 약식재판 브리핑 종료 이후에 2달에서 석 달 뒤에 판결을 내렸다더라, 뭐 이런 과거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물론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부디 내년 1분기에는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친 리플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의 경우에는 이번 소송이 이긴다 진다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좀 복잡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각이 있는데 이건 이미 시기적으로 지나갔고, 두 번째로는 합의, 세 번째가 약식재판 판결, 네 번째가 정식재판 회부, 뭐 이렇게 4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호건 변호사는 그러면서 리플 측은 XRP 토큰의 명확성에 대한 판결을 원하고 과거 판매 상황과 관련해서는 약식재판이나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밝혔다. 약식재판에서 판사는 일정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몇 가지 부분은 정식재판으로 회부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의 ODL 구현 이후에 XRP 판매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시 상황으로는 판사가 모든 XRP 판매를 유가증권으로 결정하고 개별 피고인 이슈를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다. 리플의 경우에는 공정한 고지 이슈를 약식 재판에서 결정하지 말고 정식 재판으로 넘길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건 리플이 유가증권 위반 문제 등에 대해서 패소할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다.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 요점은 리플 소송은 적어도 4개 상황이 가능하고 이건 24개의 다른 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리플의 긍정적인 면들이 있지만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멘트들이 100%다 이해되는 건 아닌데, 핵심적인 것은 4가지 상황 가능하다. 리플에 유리한 측면들이 존재한다. 판결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를 꼽아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